부자, 돈과 같은 재산이 많은 사람을 부를 때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부터 부자일까요? 연봉 1억, 자산 10억,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아니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상태. 근데 재밌는 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는 잘 살면서도 본인을 부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너네 집 부자잖아 라고 말하면 우리 아빠가 부자지 내가 부자냐 라는 대답이 돌아오죠. 왜 사람들은 부자라는 정체성을 그렇게 부담스러워할까요? 오늘은 부의 티어, 부자의 기준, 그리고 사람들이 부를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부자인 친구들을 만나면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집 부자잖아 라고 하면 존나 성질을 내면서 야 우리 아빠가 부자지 내가 부자야? 뭐 이런 얘기를 보통은 합니다. 그러면은 부자란 뭘까에 대해서 실제로 부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뭐 보통 사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은 조 팀장입니다. 조 팀장입니다. 늘 그렇다시피 저가 부자는 아니고 항상 저희 부모님이 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평균이 오라치면 나는 6, 7? 그러니까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집은 좀 괜찮긴 하구나를 두 분 다 느끼시기는 했다. 부족하지 않아. 일단 5는 넘는구나라고 생각했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부자거든요. 근데 일단 조 팀장님께서는 부자라는 걸 인정을 하셨고 지금 팔굽매는 그래도 부자가 아니라고 잡아떼는데 왜 부자들은 부자가 아니라고 하는데가 열받는 거잖아. 일단 1번 기준이 다른 거 아닐까. 부의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부의 기준이 다르다. 그리고 2번 내가 부자라고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럼 네가 오늘 밥 사라 이럴 거고, 네가 이룬 건 하나도 없고 니네 부모님이 이뤘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내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이거지. 내가 부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미 기저심리 있어. 쟤는 부자니까 이렇게 해도 돼. 쟤는 좀 희생해도 돼. 예를 들면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사업을 하고 있잖아. 열심히 살아서 근데 너 부모님이 부자니까 그거 할 수 있었던 거잖아. 근데 내가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 어떤 현대자동차 다니던 애들, 부모님이 현차 다니는 애들의 자식이 있어. 근데 니네 집 잘 살아서 네 사업할 수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해. 근데 사실 자산 따져보면 자기 부모님이 더 많아. 우리 부모님보다 자산 더 많았는데 자기도 기회 오히려 더 할 수 있었어. 근데 자기는 현차 가는 게 꿈인 거고 나는 내 자산을 만들고 내 어떤 브랜드를 만드는 게 목표였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노르제를 겪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도 내가 사는 게 당연해지는 거야. 후식 하나를 사, 뭘 해도 당연해. 내가 커피를 사는 게 당연해져. 그렇기 때문에 밝혀서 좋을 게 없다. 지금 팔굽매님의 발언에서 좀 느껴지는 게 부자들의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되나 트라우마적인 발작 버튼이 뭔가 존재한다. 왜냐면 우리가 뭐 진짜 뭐 회계를 해서 내가 니한테 부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 집 놀러 가서 집이 좋아서 그냥 칭찬으로 사실 우리는 부자네라고 했는데, 그런 어떤 평균보다 살짝 이상인 막 찐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그런 발작적인 거를 겪게 되는 게 그러니까 왜냐면 있는 거 걔네들은 아니야? 진짜 찐 부자가 아니거든. 나보다 너 돈 많잖아 이러면 난 동의를 하지. 나보다 돈 많잖아. 그 말을 하는 사람은 한 번이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되게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수천 명이 자기한테 그 말을 했을 거라서 노이로제인 것도 있고. 그럼 이렇게 반문하고 싶네. 수천 명이 부자라고 하면 실제로 부자인 게 맞는 거잖아 그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수천 명이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이제 부자라는 거는 그냥 평균 이상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에 관해서 이제 나보다 부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자꾸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평균 이상 사람들의 노이로제 알겠는데 그거 자체가 이게 좀 이런 느낌이에요. 뭐 내가 캐나다에 가서 친구를 만났는데 야 너희 대한민국 너 잘 살잖아 라고 했을 때 그 뭐 우리나라 좋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아니 우리나라 뭐 세계 뭐 군사력 순위랑 뭐로 따지면은 절대로 성진국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까지의 반응이 나올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지. 근데 안 나오는 이유를 얘기해 준 거에 뭐 납득은 하는데, 그래서 그 이유는 뭐 이 정도인 걸로.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뭘로? 어느 정도인 걸로? 진짜 아닌 사람도 있을 거고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맞지만 얘기해봤자 좋을 게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결국에 부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부자거나 부자가 아니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기만이라고 느끼는 정도의 부자거나, 아니면 부자가 아닌데 장난으로 그냥 내가 큰맘 먹고 크로마츠 팔찌 샀는데 너희가 나한테 부자라고 놀리면 나는 부자 아니지만 그냥 인정할 수 있는 거지.
부자들이 왜 부자인지 인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짧게 얘기 나눠봤고요. 오늘 저희의 메인 주제인 이제 부의 티어 나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3티어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딴 데로 너무 새버려서, 자 그러면은 1티어 그럼 위에부터 가보죠. 1티어는 어디가 1티어라고 생각합니까? 실제 3티어에 가까운 제가 3티어를 정의하는 것보다 더 확실히 높은 사람이 정의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러면은 우리 조 팀장님께서 이제 평균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이라고 생각하는지. 주변 친구들이나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종합해봤을 때 대학교 기준으로 대학교 들어갔을 때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싹 3티어. 2티어부터는 학자금 대출 자기의 학비를 부모님이 내주실 수 있는 형편이 된다. 그리고 또는 학자금 대출을 빌려도 부모님이 갚아주신다. 이거부터 저는 2티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변의 친구들은 3티어라고 제가 생각하는 친구들은 다 대학을 들어오자마자 학자금 대출이 이미 예정이 돼 있어요. 이미 그렇게 받고 뭐 자기 알바를 해서 생활비를 충당을 하고 너무나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갚던가 아니면 최대한 그거를 자기의 후에 직장을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뭐 취준을 하던가 알바를 하던가 직장 생활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그게 전부 다 자기 수익이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빚, 학자금에 대한 빚을 깔고 시작하는 그 스타트 선이 저는 3티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만큼의 사람들이 장학금이나 여러 가지 그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거에 혈안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대다수 사람들은 그래도 집에서 내주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학자금 내는 애들 소수였던 것 같아요. 얘를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것도 소수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학교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 학교였기 때문에. 아니, 저희 학교는 등록금이 좀 쌌어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면 그 이제 팔군맨이랑 동문이잖아요. 그쪽 학교는 어땠죠? 보통 현대자동차 울산대니까 현대자동차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직장에서 내주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학자금 대출 받는 사람들 많이 없었던 걸로 나는 기억해. 근데 있어도 우리가 알 수가 없지. 걔네들이 그걸 말하고 다니지 않으니까. 학창 시절 내지 자기가 자라오면서 먹고 싶은 거를 먹을 수 있었다. 부모님이랑이든 내가 했든 해가지고 그 학창 시절에서 자랄 때는 뭐 부모님 용돈밖에 없었겠지. 그럴 때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기 알바를 이건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자기가 알바를 했어야 됐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근데 진짜 좀 피라미드 아주 밑에 있는 좀 힘든, 뭔가 복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사실상 밑에 있는 사람들인 거니까. 그럼 4티어부터 복지를 해줘야 된다? 4티어는 이제 어느 정도 복지의 혜택, 내 생각에 4티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4티어일 것 같고 5티어에 있는 사람들, 실제 바닥 그 피라미드 구조의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복지를 받을 것 같아. 4티어는 그럼 4티어를 먼저 할까? 그러니까 5, 4부터 할까? 5티어는 우리가 말하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인 거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빚이 있는 사람, 마이너스인 사람. 그러니까 뭔가 이거 내가 일을 해도 채무만 상환이 되고 플러스로 안 가는 상황. 기초생활 수급자의 개념이라고 뭐 학교에서 그런 지원을 받는 애들이나 아니면은 뭐 진짜 가난했던 애들 막 있잖아. 주위에 보면 나는 뭐 친구들이랑 뭐 PC방 한번 못 가봤고 막 그런 애들이 진짜 한 명씩 있단 말이야. 막 어렸을 때 엄마가 아팠고 그런 사람들이 좀 진짜 5티어. 5티어는 이제 이런 거 볼 시간 없는 거야. 맨날 일만 해야 돼. 빚 갚기 위해서. 그렇겠지. 뭔가 휴대폰 요금도 낼 수 없고 막 이거를 볼 수도 없고 이렇게 여기에 올 수도 없고 사실 촬영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냥 그 뭔가 시간에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야, 5티어 사람들은 이제 팔군맨이 부자 아니라고 했을 때 휴대폰 부쉈으니 씨발놈들이 이러면서. 그러면 4티어는? 4티어는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남들이 누리는 걸 누리려고 노력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정도가 아닐까? 그러면 흔히 우리 학창시절 내지 대학교 생활 뭐 이런 학창시절로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4티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뭔가 이제 필요한 것만 하면 3티어고 사치를 하면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필요한 거를 하기에 살짝 모자란 뭔가 중고 교복을 입는다거나 부모님이 그 고등학교 저희 때는 학비가 있었는데 그거를 하려고 뭐 노력을 해야 된다거나, 아까 우리 대학교랑도 좀 비슷하겠다. 그 정도?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치킨을 먹고 싶은데 그거는 날 잡고 먹는다 이런 느낌. 그렇죠. 치킨을 먹는데 그거는 날 잡고 먹어야 된다. 4티어. 5티어는 상상도 못해. 치킨을 먹는 것 자체가 1년에 한 번 뭐 이런 이 정도야. 이 정도고 4티어는
아 오케이 이번에 월급날이니까 치킨 먹자. 뭐 이런 근데 느낌? 그 막 월급날이니까 치킨 먹고 막 날 잡고 맛있는 거 먹고 그거는 우리 집도 있었어. 근데 여기에서 내가 4티어라고 하면 이거는 좀 기만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나도 있었어. 팔굽맨이 부자가 아니라고 하는 게 내가 느끼기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우리 집도 날 잡고 치킨 먹었으니까 우리 집도 4티어라고 하면 난 이건 살짝 기만이다. 왜냐면 나는 그래도 생활에 막 엄청 모자랄만 없었어. 모자랄이 없기 위해 부모님이 많은 노력을 했다 뿐이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노력을 했다는 그 노력의 기준은 또 어떻게 나누는 거지? 근데 그게 저희가 사실 현대공화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평균치가 좀 높았던 것 같아.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울산 출신이니까 분명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 기준에는 남들보다 노력했다라는 거는 남들도 부자도 존나 노력했을 거거든. 부자도 노력했고 5티어 사람들도 존나 노력했을 거야. 그래서 뭔가 과연 노력을 할까? 5티어? 라는 것도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나는 근데 노력해도 극복이 안 되는 정도의 그게 있다고 생각해. 그게 5티어인 거야. 노력을 도저히 해도 안 되는 게 5티어. 4티어는 노력하면은 갈 수 있어. 4티어, 3티어까지. 혹은 2티어까지. 예를 들면 니네 아빠 5티어잖아 거의. 5티어였죠. 5티어였는데 1티어 됐잖아. 그럼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건 없네. 아니지. 그거는 저 조 팀장의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셔서 진짜 규격 외의 존재여서 그런 거고 노력을 해서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지. 예를 들면은 뭐 진짜 빵원에서 시작하려고 노가다를 하는데 팔이 부러져 버린다거나. 그건 이제 마이너스 6티어 아니면 그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도 사실 있는 거지 이 세상에. 그런데 약간 아버지한테 만약에 저희 아버지의 상황에서 지금 노가다를 해야 되는데 팔이 부러졌어. 그러면 아버지는 어깨와 잇몸을 써서 그러니까 그거는 언터처블인 거죠. 그거는 조 팀장님의 아버지가 대단한 거지. 그게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결국에는. 노력해서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럼 너도 그렇게 대단해져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본 게 이제 가난을 논하는 사람들이 가난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그러니까 가난한 상황에서 노력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사실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노력하면 다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이거는 일종의 기만이다. 기만이다? 그걸 조 팀장의 아빠가 들었을 때는 어떤 기분일까? 조 팀장님의 아버지는 그 말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것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거를 상위 1%의 존재만 놓고 그 사람이 했으니까 다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닌 거지. 상위 1%가 해서 다 되는 건 사실 그건 진짜 상위 1%가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 범인과 비범인의 기준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공부를 다 놓는 이유가 공부도 재능이고 노력도 재능이라는데 나한텐 그런 재능이 없다라고 스스로 속단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어쩌면 완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도 아니거든요. 되는 게 그렇지. 네. 근데 저는 공부를 잘했거든요. 근데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건데, 누군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고등학교 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노력하면 다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잔인하지. 근데 노력해서 한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또 그 상황이 됐으니까 그런 거고,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니까 말할 수 없는 거야. 예를 들면 진짜 최악의 상황인 사람이 있어. 어떤 최악의 상황이야. 진짜 안 좋아. 진짜 자기가 일해서 학비 다 벌어야 되고 중고등학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공부까지 열심히 해서 했어. 공부도 잘했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너는 그래서 너는 그렇게 그 상황이니까 안 되는 거 이해해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 실제로 그리고 할 수 있고.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할 수 없다. 아니,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상황이 그랬지만 네가 어떻게 해서 상황을 바꾸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야지. 그 상황에 네 노력이 부족했으니까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지. 노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아니지만 더 노력하면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할 수 있는 노력의 최대한을 했는데 안 됐을 수도 있다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뭐 만약에 뭐 조 팀장의 아버지가 닉 부이치치로 태어났으면 또 안 됐을 수도 있잖아. 그거는 당연하지. 근데 닉 부이치치는 있잖아. 했잖아. 그러니까 닉 부이치치는 있잖아. 그러니까 그 로직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그 니프이치치든 뭐 저희 아버지든 여러 가지 아버지를 닉 부이치치라고 가정했어.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해냈을 때 당연히 비범인이 되는 거고, 당연히 뉴스에 대서특필되고 뭐 존경을 받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존경을 받진 않죠. 사람들의 생명으로서 존중은 받지만 그런 아무런 이유 없이 존경을 하진 않는다. 또 이런 생각이 들어.
그 정도의 노력을 했으니까 이런 부가 생기는 거야. 그 정도의 노력을 했으니까 닉 부이치치건 조 팀장의 아버지건 그 정도의 노력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노력을 했으니까 그 정도의 부로 도달을 한 거야. 그런데 그 정도의 부에 도달을 하고 싶으면 그 정도의 노력을 해라 라는 게 당연한 말인 건데, 너는 어차피 그 정도의 부로 가는 거는 너가 지금 그 정도의 부에 못 도달하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가, 내가 생각했을 때는 된 사람도 있는데 된 사람도 있는데 왜 안 된다고 하지? 보편적으로는 안 돼. 보편적으로는 안 되지. 보편적으로는 안 되는데 네 1티어 가고 싶은 거 아니야? 네 부자 되고 싶은 거 아니야? 부자 되고 싶으면 그 정도 노력을 해라 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상황에 우리가 있어 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나는 좀. 조 팀장의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해도 된다? 조 팀장의 아버지는 그런 조언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나는, 조 팀장의 아버지라면은 제 생각에는 더 구체적으로 조언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해라,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 같이 뭐 어떻게 보면은 존나 편하게 살아왔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네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음수값을 겪어본 사람한테 우리가 했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노력을 너도 할 수 있고 네 노력이 부족한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노력이 부족하다고 그거는 내 생각에 너무.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어. 노력이 부족하다고 뭔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위로 갈 수 있어. 그런 얘기 자체가 사실 그 상황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 건데, 물론 그 사람의 기준이 이렇게고,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나의 노력이나 나의 능력이나 이런 게 100을 쏟았을 때 이 정도지만, 어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고 산을 넘으면서 나의 100이 여기서 이까지로 늘어났던 거를 저는 체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100은 이건데, 이 사람들한테 100은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들이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 이거란 거죠. 근데 이걸 해서는 사실 이만큼의 노력을 해도 부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 정도의 노력으로 가려는 건 나는 이렇게 해서 안 돼. 그렇게 해서 자기의 전력이 이건데 계약권을 쓰지 않았는데 이것만 가지고 안 돼, 아니면 너 이거만큼 해,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자신의 능력의 부족이거나 무지로부터 나오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 저는 그때 그렇게 느꼈거든요. 되게 자존심 상했어요. 나는 나름대로 나의 노력이나 뭐 이런 걸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너 노력 부족해. 근데 그때 당시에 나는 이게 정말 최선이었는데 상처 존나 받는 거죠. 거기서 근데 저는 각성을 한 케이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이제 5티어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엄청 방해 요소들이 엄청 많다. 그러니까 그 끝은 1티어 위에도 끝이 없는 것처럼 5티어 밑도 끝이 그래서 없다. 이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 노력 부족이라고만은 말할 수 없다라는, 그냥 그런 것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5티어다라는. 그 정도 그러니까 5티어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게 많다. 그러면 4는 정의를 한다면은 4는 열심히 일을 하면은 의식주가 해결되는 정도. 저 되게 공감하는. 예를 들어서 당장 저는 20대니까 주변에 대학생들이 되게 많아서 굳이 대학생으로 좀 끌고 가서 제 생활 환경에서 빗대어 보자면, 집안에서 자신의 대학생활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예를 들어서 월세방을 구하든 아니면 뭐 기숙사에 들어가든 자기의 밥을 먹든, 그걸 전부 다 학과 시간 이후에 알바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마련해야 돼.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생활 유지는 돼. 이 정도는 4티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 자신의 생활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자기가 그러니까 물론 공부 이런 거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루틴 이외의 시간을 활용해서 자신의 생활을 마련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4티어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3티어는 이제 그거 이상부터 2티어 사이겠네. 네네. 3티어는 아까 말한 대로 대부분일 거잖아, 사실. 일을 하면은 일식주는 해결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뭐 노후 대비를 한다거나 좀 플러스가 되는 사람들, 작게나마. 이렇게도 개념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 당장 오늘을 살아야 되는 사람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 5티어는 오늘도 애매해. 그리고 4티어는 오늘까진 괜찮아. 그러니까 5티어는 오늘을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할 어떤 이유가 있거나, 오늘 내가 뭔가를 일을 할 기술로는 커버칠 수 없는 마이너스의 뭔가가 늘어나는 사람들. 오늘도 나는 남을 위해 살아야 돼. 뭐 그 정도. 맞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일용직밖에 없는데, 뭐 엄마 병원비가 이미 계속 입원비가 일용직 일당보다 높거나 그런 사람들.
배운 게 없어서 고소득 전문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빨리 돈을 상환하고 해야 되는데 자신이 배운 게 전혀 없고 이때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빚이 쌓여있는 집안이라면 사실 아들 딸을 명문대에 뒷바라지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걸 원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런 경우에는 뭐 생애 전선으로 바로 나가면 제일 많이 가봤자 그 노가다 십장생 이런 느낌으로 십장생? 그 용어가 있던데 십장. 야가다가 예, 십장. 노가다 십장. 예, 정리하면 저는 그 판을 모르기 때문에 비프리 형님 죄송합니다. 아무튼 십장 그런 것까지가 최대한의 고점이라는 거잖아요. 보편적으로는 네. 조 팀장의 아버지 같이 그런 이제 비범인이 등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 사실 산더미처럼 불안한 뭐 암 치료비나 이런 걸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 굴레를 자신의 노력으로 거의 끊어내는 게 불가능에 가까운 게 99%. 이게 아마 OT어지 않을까. 그렇게 따지면은 근데 또 그렇게 이런 생각도 드는 게 같은 3티어라도 뭐 그 야가다를 존나 열심히 하고 힘들게 일을 해서 뭐 월 300 정도를 버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친척 회사에 취업해서 월 300 버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쓰는 돈은 똑같다. 그렇게 하면은 같은 생활 수준 차이에서도 좀 뭔가 어떤 차이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것조차 사실 3티어가 일정한 선이 아니라 선과 선 사이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의 일정한 차는 수치 안에서의 생활상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2티어는 이제 이 티어는 학창 시절에 부모님 카드를 써봤다. 나도 부모님 카드 써보긴 했어. 근데 이제 쓰다가 혼난다거나. 근데 저도 혼나긴 나도 하고 혼났어. 할군맨이 딱 2티어가 되지 않을까. 나는 솔직히 나는 인정해. 이 나는 티어인 거는. 그건 것 같아. 뭔가 우리 집의 상황을 좀 걱정을 하는 사람은 그래 3티어 이하다. 3티어는 우리 상황 부모님 막 걱정까지는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3티어 이하. 그러니까 뭔가 3티어도 뭐 카드를 부모님 걱정도 해야 받았어. 돼? 카드를 받았는데 내가 엄청 비싼 거를 사버린다거나 오늘 치킨 내일도 치킨 먹으면은 이거는 너무 타격이 크겠지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는 좀 3티어 이하인 사람이 아닌가. 외제차. 외제차가 있다 하면 3티어? 그러니까 이제 사치품의 2티어, 영역 2티어. 사치의 영역이 좀 삶에 개입이 되는 사람들이 2티어. 나 약간 그건 것 같아. 스키 탈 줄 아는 애들. 스키. 오! 스키 타봤다. 나는 스키 탈 줄 모르거든. 왜냐면 우리 집은 스키 타러 갈 그런 정도의 여유나 없었다. 그런 게 없었어 집에. 나는 스키 타봤어.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뭐 경제적 여유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는 스키에서 좀 느꼈던 거야. 스키 타는 애들 좀 집 잘 사는 애들. 스키 타봤어? 타봤어. 근데 저는 혹시 스키를 누가 끌어줬냐? 기사는 개썰매 스키 이런 거 탄 거 아니가? 개썰매 스키. 그런 근데 취미 생활이나 이런 걸로 따지면 사실 예외 상황이 또 너무나 많긴 한데 보편적인 상황은 그거거든요. 오히려 저는 영화관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집에 홈 시네마.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쪽으로 문화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그건 이제 개인의 약간 기호인 것 같고. 근데 확실히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스키를 탈 줄 아는 눈썰매를 우린 탔거든. 스키 탈 줄 아는 애들 약간 분해 나는데 아니면 이런 거 학창 시절 내지 그러할 때 생일 파티를 뭐 아웃백 내지 뭐 아웃백에서 했다 이러면 2티어, TGI에서 했다 뭐 3티어, 롯데리아에서 했다 3티어, 4티어가 롯데리아로 할까? 그런가? 4티어는 못하지. 3티어부터 생일 파티 가능. 3티어부터 생일 파티 가능하고 롯데리아, TGI 같은 급이잖아 솔직히. 근데 뭐 아웃백 같은 데서 생일 파티 했다 이러면은 약간 2티어. 동의? 네. 동의? 네 나도- 생일 파티 같은 거 했었으면 어렸을 때? 우리 형이 했었어. 니는 왜 안 해줬어? 나 홈파티 했었지. 홈파티. 집에서. 나도 홈파티. 나는 TGI에서 해봤어. 우리 집은 뭐 그 정도는 그래도 됐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스키나 아니면은 아웃백 정도는 좀 상위 티어다. 근데 확실히? 스키도 약간 그것도 약간 부모의 약간 그런 좀 부모가 어떤 문화 그걸 누리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거든. 부모가 3티어여도 그런 걸 막 잘 누리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가고 맞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럼 전반적으로 또 조금 더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해보자. 치킨을 월 2회 이상 먹었다? 뭐 이런 그거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다 똑같아. 부모가 10 돼지 막 존나 뭐 빅맨이야. 그러면은 일 안 하면서 존나 배달 치킨 음식 먹고. 먹는 그렇지. 사람도 그런 있거든. 사람들도 있지. 그러면 치킨 말 뭐로 따져야 될까? 근데 여행이나 여가 생활. 여가 생활도 해외여행?
나는 그러니까 또 여가 생활 내지 그런 걸 또 우리 부모님은 막 그러지 않았어. 왜냐면 바빠서 또 그랬고. 네. 그러니까 이거 해외 여행은 확실히 나는 2티어 이상인 것 같고. 학창 시절 해외 여행. 학창 시절 해외 여행 학창 이거 유학 갔다. 유학은 2티어. 2티어에서도 상위 2티어인 것 같다. 나 그러지 않아. 왜냐면 여행은 일회성이지만 유학은 이제 돈이 엄청 많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학을 갔다 하면 확정 2티어. 그러니까 2티어 중에서도 진짜 2티어 상위권. 나는 2티어 스타트라고 생각하는데 유학이. 2.9티어 막 이런 사람들도. 왜냐면은 보면은 네 부산 외고였다 이거. 네. 내 동생 분일 외고였어. 그러니까 다 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짠해서라도 유학을 보내기도 해. 아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은 그래도 유학을 가는 것 자체가 우리 2티어에서 2.5 내지 1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거든. 아 그러면 그래가지고 너희 집은 좀 약간 무리해서 좀 동생을 위해 투자를 하는. 그랬지. 아, 왜냐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서 무리를 했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응. 약간 나는 이 생각이 드네. 닌텐도 이런 거 있잖아. 집에 게임기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집 좀 잘 사는 애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데 존나 쫄라서 사는 새끼들이 있어.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거지. 근데 요게 있어요. 그러니까 했다랑 할 수 있다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닌텐도를 아무리 쫄라도 못 사주는 집이 있어요. 그리고 유학을 정말 보내고 싶은데 못 보내주는 집이 있어. 그리고 유학을 보내주고 싶어. 그래서 부모님이 뭐 자기 차 팔고 뭐 허리띠 쫄라매고 지하철 타고서라도 유학을 보내줄 수 있으면 그거부터 2티어인 거예요. 나도 인정. 짠해서라도 보낼 수 있다. 있으면 그러면 2티어. 그리고 그러니까 짠해서라도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 내가 아니더라도 뭐 이모가 됐든 뭐 주변 부모의 형제가 됐든 어떻게 짠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빚을 극복 갚을 수도 있고 그러면 2티어다 이거야. 매월 수백의 고정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서부터 2티어인 거죠. 혹시 배터리 안 맞아. 그리고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유학이 무조건 여행 위인 것 같은데. 유학은 진짜 엄청난 행위지. 유학부터는 그러니까. 2티어지. 확실한 2티어 보장이지 유학부터는. 그냥 근데 유학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 그냥 유학 갔다 왔다 하면은 무조건 이 사람은 부자 확정이잖아 사실. 부자 확정 아니기도 해. 네. 예를 들면 어진이 유학 갔다 왔잖아. 윤 팀장. 근데 그런 사람들도 사실 알고 있을 거야. 유학 갔다 왔다라는 말하는 거 자체가 좀 분해를 풍긴다는 거를.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예를 들어 롯데 시그니에 살면 저 부자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매매로 들어온 사람이랑 월세로 한 달 살고 나와서 인스타에 인플루언서 행위용으로 월세로 들어온 사람이랑 결국에 풍기는 분해는 똑같을 수 있다 이거죠. 어학연수랑 유학이랑은 다르다. 유학 1년 이상, 어학연수 3개월 뭐 이런 거랑은 다르다. 근데 뭐 어찌됐든 간에 그거 둘 다 2티어 행위인 거는 맞네. 아니 어학연수는 3티어도 가능. 뭐 한 달 뭐 이런 거? 아니 뭐 3개월, 뭐 6개월 뭐 이 정도는 어학연수는 3티어도 가능.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 어학연수 시즌 사실 3티어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리한다면. 필리핀 이런 데도 있잖아. 근데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짠해서 간 사람이 있고 그런 거 다 따지면 사실 우리가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런 해외 행위를 한다는 거 자체가 그냥 사치 행위는 맞지. 근데 3티어도 해외여행 많이 가던데. 그거는 3티어가 아닌 것 같아 생각. 뭐 일본이나 뭐 동남아 정도면 니만 해도 해외여행 갔다 왔잖아. 그거는 나중에 갔지. 지금 어떻게? 학창 시절 얘기하는 거잖아. 학창 시절에 해외여행 성장 갔다. 배경. 성장 과정 그리고 중에 내가 말하는 건 그거지. 부모님이 다 대주고 같이 가고 이런 게 진짜 사치 해외여행인 거고 나는 이제 뭐 친구들이랑 돈 모아서 일본 정도 가고 이거는 그럼 학창 시절에는 해외는 한 번도 밟아본 적 없음? 나는 27살 때인가 처음 가봤다. 처음으로. 니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도 한 10살 때 한번 갔던 거. 10살 때부터 한번 갔던 거 같아. 10살 때 한번 보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어학연수 한번 갔다 왔고 그게 끝이긴 했어. 근데 뭐 우리 집은 뭐 가려면 갔겠지만 그러면 그걸로 해야겠네. 약간 유럽이나 아니면은 좀 북미권 정도 가면은 내 생각에 확실히 그거는 부자 행위가 맞는 것 같은데. 여행, 해외여행. 그럼 또 다른 보편적 예시를 찾아볼까? 뭐 외제차 했고. 그냥 메이커 아파트? 메이커 아파트. 근데 그것도 뭐 그치, 천차만별이긴 해. 전세라든가 월세라든가. 그러면은 진짜 뭔가 천차만별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빼박이다 이런 느낌 뭐가 있을까? 빼박 뭐 이거는 티어 3 빼박 이거 했으면 니 빼박 3티어고 이거 했으면 빼박 2티어다. 빼박 2티어는 유학은 진짜 빼박 2티어야. 그쵸. 유학은 빼박 2티어고 예를 들면은 어떤 애가 어떤 4티어인 사람이 3티어인 니 보고 아니면 3티어인 사람 보고 니 확실히 3티어냐 이랬는데 아니야 나 4티어라고 해. 근데 그 4티어인 사람이 니 이거 했지? 니 빼박 그럼 3티어야 이거는. 근데 그게 애매하다. 3티어 자체가 제일 많잖아.
제일 많으니까 3티어는 애매하고 2티어부터 분석이 유의미하네. 3티어와 이게 3.1티어와 3.9티어는 정말 간극이 넓죠. 인정. 그러면은 자 2티어는 빼박 유학인데 어디부터 1티어야 그럼 이제? 1티어라. 저는 차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독삼사 기암급 벤츠 S를 몰 수 있다? 자 이거를 아는 거 자체가 나는 1티어야. 나는 벤츠 S가 얼마인지 몰라. 벤츠 SE 뭐 이런 걸 나는 뭐가 얼마인지 좋은 건지 몰라. 나는 뭐가 그게 좋은 건지를 몰라. 뭐 자식한테 차를 사주는 그것도 나는 2티어에서 근데 어떤 차를 사주냐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지. 외제차를 사준다. 개석차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구화방 이런 거 살 수도 있고. 근데 뭔가 이런 걸 알고 있어. 이런 거에서부터 뭔가 나는 1티어의 증거가 하나씩인 거지. 예를 들면 벤츠 S가 얼마임? 한 1억 8천 정도 스타트.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모르는 거야. 그러면은 1티어 확실히 어디부터 1티어를 할까? 막 근데 나는 이제 매년 바캉스 이런 거를 유럽이나 이쪽으로 간다. 그거는 또 약간 집안 분위기상 다를 것 같은데. 근데 가족 다 같이 가는 건 난 상당한 그거라고 보는데. 갈 수 있다라는 거면 그런 쪽 가는 건 난 모르겠고 갈 수 있다는 2티어도 건 갈 수 있잖아. 그런가? 2티어도 뭔가 그런 모르겠어. 내가 그거를 매년까지 아니지만 일단은 내가 그렇게 나는 가족 여행이다 하면 내가 경험 가본 건 베트남이었어. 근데 약간 그거임. 이제 만약에 유럽을 간다거나 약간 그건데 비행기 타는 데 있어서 존나 익숙하다. 아니면 이거 비즈니스 타봤다. 아 비즈니스는 확실히 1티어인 것 같아. 비즈니스 타봄? 네. 나는 안 타봤어. 그러니까 이거는 내 생각에도 난 지금도 비즈니스는 난 상상도 엄두도 못 내. 비즈니스 내지 퍼스트라든가 프리미엄 이코노미도 나는 엄두도 못 내. 내 돈으로 탄다 치고 가족끼리 간다 쳐도. 근데 비즈니스를 타봤다 그러면 빼박 1티어. 비즈니스는 그렇긴 하지. 가족끼리 비즈니스 타면 4인 가족만 해도 조금 장거리 가면 1,000만 원 아니야? 그렇죠. 왕복이면 1,000만 원 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잖아. 우리는 만약에 비즈니스 탈 돈 있으면 이 돈으로 차라리 뭐 이코노미 존나 낑겨 타서 나중에 뭐 하고 말지 아니면 비행기를 더 타고 돌지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당장 편한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냥 그 돈 써서라도. 왜냐면 그 돈보다 나의 시간이나 이런 게 훨씬 더 값어치 있으니까. 그럼 1티어 빼박은 비즈니스 타봤다? 그럼 그거네. 근데 막 존나 짠해서 탔어. 뭐 마일리지 존나 싸워서. 아니면 어떤 게 솔직히 이제 내 기준은 자산 100억이거든. 자산 100억 이상부터는 확실히 1티어야. 100억까지는 솔직히 생활 수준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 100억까지는. 내가 듣기로는 8천만 원 월 수입이 80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그 수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쾌감이 상당히 줄어든대. 그것도 뭐 예를 들면 800 이상이다 해서 800부터 뭐 한 2,000, 3,000까지는 별 차이가 없다 쳐. 한계 효용의 법칙이다 이거. 그게 그러면 그 한계가 늘어날 뿐이지. 그럼 2,000, 3,000 말고 그러니까 월 1,000만 원부터 월 한 3,000까지 버는 행복감이 비슷하다 쳐. 근데 월 1억을 버리면 또 다르대. 그러니까 그 800 이상부터는 진짜 돈을 벌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떤 스포츠를 하는 거지. 게임을 하는 거지. 머니 버는 게임 머니. 돈 많이 버는 게임. 근데 돈을 벌어서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이 돈이 나의 능력이나 이런 거를 입증해줘서 좋은 거지. 돈이 좋은 단계는 그 정도면 넘어서는 것 같은데. 왜냐면 800만 원을 월에 벌면은 뭐 모자랄 게 없잖아. 사치할 수 있는 거 할 만한 거 다 하고 살 수 있고. 그런 게 또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직군에 따라서 정말 다른 맞아. 게 개인이 그냥 개인의 리소스가 투자가 들어가는 것 없이 그냥 순수익 800부터는 이미 이 생활 수준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 밑에는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바뀌겠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을 출자해서 자기가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갈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자본이 들어갔고 자기가 얼마를 그 회사나 다른 사업체로부터 돈을 벌든 간에 이게 한번 삐끗해버리면 사업이라는 게 폭삭 망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대비와 이거는 끝없이 이루어져야 돼서 끝없이 그거에 대한 불안이나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최 PD 같은 경우에도 2티어에서도 서리파이드 2티어였다고 볼 수 있다 이거. 그죠. 그랬는데 삐끗 잘못해서 지금 3티어 어떻게 보면 3보다 더 3 하위 티어가 됐다고 니 스스로는 보잖아. 3한 중반? 3 중반. 대학은 지금 바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정도. 그렇지. 예를 들면은 지금 조 팀장의 가정이 2티어로 된다?
이거는 확률이 솔직히 있을까? 저는 2티어로 내려가는 것보다 5티어로 추락하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해. 확률이 5티어 될 수도 있어. 5티어 될 확률도 있어. 뭔가 뭐를 하나 잘못하면 5티어 될 맞아요. 수도 있어. 나도 그래. 나도 그렇고. 예를 들면 그리고 그 수입이 네가 말한 것처럼 월 뭐 800, 월 1000 이거가 너무나 다른 게 예를 들면 직군 따라서 그게 그냥 내 월급으로 월 1000이 들어온다. 그거는 진짜 확실하게 좀 대박이긴 해. 맞아요. 정기적으로 월 1000씩 꽂히는 게 내가 앞으로 10년 동안 월 1000이 꽂힌다. 이걸 알고 있는 거랑 내같이 사업을 해가지고 어떤 달에 확 꽂혔다가 어떤 달에 마이너스였다가 이거가 달라가지고 그래서 그 기준 자체가 확실히 좀 달라버려. 그래서 내 같은 경우에도 내가 항상 계속 미래 걱정을 하잖아. 계속 플랜 B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면은 언제든지 나는 꼬라 박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입이 0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가게를 운영을 하는데 이번 달에는 이만큼 들어왔는데 다음 달에 마이너스가 됐어. 알 수 없는 이유로 코로나 혹은 내지 제2의 코로나 혹은 뭔가 정부로부터 우리 가게에 민자가 와가지고 그걸 해서 영업 정지가 됐는데 나는 애들이 월급은 보내줘야 돼. 그러면 이때는 월 1000인데 이때는 월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2000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랑 비교하면 또 애매하고 근데 그냥 직장인으로 월 1000이다 이러면 내 생각에는 직장인 월 1000이다 연봉 1억 이러면은 1티어야? 2티어지. 직장인 연봉 1억 나는 2티어라고. 왜냐면 2티어 가장 상류층. 왜냐하면 그거는 그 뭐 성과급 SK 하이닉스처럼 좀 유별난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분명히 직장인에게는 고점이 있어요. 정해져 있지.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 고점을 자기가 뚫는 애들이 있더라고. 내가 받는 월급이 이 정도니까 나는 재테크를 해서 이렇게 뚫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자산 규모 2티어 이상부터는 다 예를 들면은 네가 말한 예를 들면은 그 한계 효용의 법칙인 거지. 한 자산이 한 5억 내지 10억 이상 넘어간다. 그때부터는 100억이나 큰 그게 없다 이거야. 예를 들면은 내가 우리 동생이 분예일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울산에서나 예를 들면 너가 봤을 때 우리 집은 부자인데 우리 엄마 아빠는 거기 가니까 핫타치였어. 핫타치인 사람이 됐거든. 그러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나빼시야 우리 엄마 아빠는. 그래서 뭔가 1억 자산 그때부터는 이제 자산 100억 이상 되면은 내 생각에 그 자산을 잃기가 어렵다고 생각해. 자산 100억이 되면 그냥 은행에만 넣어놔도 되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부자들은 왜 부자라고 인정하기 싫어하는가를 처음으로 다뤘고 그 다음으로는 부의 티어를 나눠보고 그리고 부자들의 어떤 마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조 팀장께서 거지들에게 한마디 하고 이제 끝내시죠. 빠비로 마십시오. 좋습니다. 안 보이는 걸 공포스러운 걸 웃은 이유는 돌가에 물은 본 두려울 새가 없어 소원 우린 널 싸울 때든 건 부서지고 킹덤 날 조져발 내비 돌아갈 차비도 없어